그렇고, 오늘은 이번 시간, 물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자료를 나눠주고, 내가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그 강의 자료를 올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상 강의실에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 강의 자료랑, 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연습장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학이야, 이게. 그 수학인데, 좀 전자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완전 수학은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 염장이 꼭 필요해야 돼. 이 손으로 풀어야 돼, 이거. 그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수학은 뭐 우리가 하는 수학은 뭐 실제로 수학과에서 하는 그런 수학이 아니라 뭐 머리가 좋을 필요 없어. 뭐 대단한 머리 뭐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거. 뭐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응, 응. 손이 부지런해야 돼. 손이 부지런해야 돼. 자기 풀어봐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내가 뭐 보니까 뭐 수포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 요즘 보니까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다고 자들이 많은데 수학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할 수가 없어. 이 과목 자체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을 다룰 거거든.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걸 수학으로 수식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 그냥 뭐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저기 뭐 이렇게 문과생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문과의 특징이 말을 하는 거잖아. 말로 뭔가를 하는 거라고. 논리를 세우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말로 논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논리를 세우는 거야, 수식으로. 뭐, 몇 번 얘기하겠지만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뉴턴이 뭐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 그걸 뭐 발표하고 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이 말로만 뭐 사과가 떨어진다. 뭐 사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인력이 있어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만 했으면은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그냥 헛소리 한 사람밖에 안 돼. 그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얘기한 적 많아.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이미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뭘로 해야 된다고? 수식으로 해야 된다. F는 MA라는 수식으로 해야 돼. 수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구가 잡아당긴다라는 얘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어? 수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어, 신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할 거야. 이 수업이 보면은 잘하는 사람, 내 수업 강의 평가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보면은 많은 이게 좀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적는 학생들이 많아. 뭐 대부분은 뭐 강의 잘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몇몇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도 있어.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하냐고. 어? 같은 얘기는 안 적는 게 낫겠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 너무 지겹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그 학생은 내가 볼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 한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본인이 그 내 수업에서 저 사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괜찮고 참 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저 다른 얘기를 계속 하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내가 이 과목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는 걸 다뤄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포기하면은 이거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포기한다. 그러면은 3학년 때 가서 제어, 통신, DSP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거. 3학년 우리 그 전공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루는 거에서 다 포기해야 돼. 그 상당히 심각한 거야 이거. 뭐 거의 한 전자과에서 한 반 정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시스템을 다루는 그리고 또 뭐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거 다 뭐 마찬가지야. AI 뭐 이런 거 뭐 난 뭐 그냥 아예 관심 없다. 어, 라고 생각하면은 포기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근차분하게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웬만하면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나는 수포자라서 이걸 못 따라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 굉장히 내가 기초부터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부터는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해봅시다. 그 내가 뭐 몇 번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 과목이 내가 제일 제일 강의 잘하는 과목이야. 제일 자신 있어. 이 과목 자체가. 내가 왜냐하면은 내가 박사 할 때도 5년 동안 계속 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뭐 그동안 계속 조교도 계속 했었고 이 신문 시스템을 뭐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뭐 학교 와서 10년 동안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까 뭐 이 강의를 한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고 이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봅시다. 오늘은 내가 큰 그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큰 그림. 큰 그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과목인지. 이 과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 하는 과목이냐.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이 과목이 계열을 보면은 이 과목, 이 시노미 시스템, 응용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뭘 배우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주파수라는 걸 배워. 주파수. 주파수. 이 과목이 끝나고 나서 내가 주파수가 뭐다. 그다음에 내가 주파수로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주파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잘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난 끝났는데도 주파수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주파수 주기분의 1이다. 뭐 요 정도. 뭐 1초에 몇 번 떨린다. 뭐 떨림의 정도이다. 뭐 요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꽝이야. 그렇게 단편적으로 와가지고는 안 되고 주파수가 뭐다. 주파수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거까지 가면은 이 과목을 뭐 잘 배운 거야. 물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뭐 다른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이 과목의 핵심적인 단어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주파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신호를 분석하느냐 하는 신호 시스템을 분석하느냐 하는 거니까 주파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걸 이제 좀 잘 하도록 하고 주파수라는 개념은 이미 사실 나왔어. 언제 나왔냐면은 그 전자수학에서 이미 배웠어. 이미 뭐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또 크게 보면은 우리가 2학년 1학기하고 이제 2학년 2학기 있는데 전자수학 그리고 이게 이제 응용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응용수학이라 하지 말고 그냥 실용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전자수학에서 뭐 배우는지 뭐 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더 들은 사람들 있으니까 전자수학 물어봅시다. 김동현, 김동현. 내가 부르면은 마이크 해제하고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은 결석이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은 결석이야. 김동현 없어?
그 다음 시간부터는 마이크가 안 돼서 뭐 안 된다. 결석이야. 그러니까 뭐 마이크가 안 돼서 뭘 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반으로 옮겨. 다른 반으로 옮겨. 김동민. 네, 교수님. 전자수학에서 뭐 배웠어? 라플라스 변환 배웠습니다. 그렇지. 라플라스 변환 배웠지.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밖에 안 배웠어. 뭐 하나밖에 얘기 안 해. 또 다른 사람 얘기해봐야 돼. 김은우 여기에 또 뭐 배웠어? 왜 안 들리는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배웠어? 김은우. 제가 이번에 복학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 하여튼 뭐 그러면 김정. 네, 뭐 배웠어? 전자수학에서. 미분 방정식 배웠어요. 그래. 미분 방정식. 네. 배웠어. 뭐 하나씩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 안 하고? 박세준. 예, 뭐 배웠어? 행렬 배웠습니다. 그래. 선형대수. 행렬이라고 하지 않고 뭐 행렬이라 되는데 이걸 선형대수라고 그래.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 뭐 이게 뭐 하여튼 리니어라는 말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리니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리니어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 주파수랑 관계되는 거 하나 더 배웠는데 이 뭐 왜 그 얘기를 안 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진영이 네. 뭐 배웠어? 그다음 하나 마지막. 복소수 배웠어요. 그래 맞아. 복소수. 잘했어. 오케이. 우리 전자수학에서 이거 말고도 뭐 테일러 시리즈나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하게 뭐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크게 보면 이건 네 가지야. 네 가지. 크게 보면은 복소수,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배웠는데 이 위에 두 가지, 첫 번째 이 두 가지는 미분방정식하고 라플라스 변화는 이건 사실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RLC 회로, 회로 이론에서 RLC 회로 분석을 위해서 한 거야. RLC 회로를 분석하는 거야. 이 미분 방정식하고 라플라스 변환 이게 나온대. 이게 뭐 이번 수업 시간에도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플라스 변환. 왜냐면 풀의 트랜스폼, 풀의 변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유사하거든. 엄청나게. 뭐 99% 같은 거고 한 1% 정도 좀 달라. 하여튼 그 다른 점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좀 다른 점 때문에 그런데 그럼 선형대수는 뭐 우리가 이 리니어라는 거, 우리 리니어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관계에서 리니어한 시스템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리니어한 걸 다루려면은 이제 이 선형대수라는 걸 필요하고 이 복소수라는 거, 복소수가 이게 컴플렉스 넘버인데 컴플렉스 넘버를 할 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컴플렉스 넘버를 복소수 우리가 왜 배웠느냐 하면은 복소수라는 거 왜 배웠냐면은 이거 주파수 하려고 배웠어요. 주파수. 이미 주파수라는 개념은 이미 그 개념 자체로는 알고 있어. 우리가 왜냐하면 그 복소수라는 거 이게 복소수가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t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복소수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물론 뭐 a 플러스 jb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a 플러스 jb 뭐 이렇게 a, b 이렇게 나서 뭐 복수 평면에서 x 리얼 축하고 이미지너리 축하고 이렇게 리얼 축하고 이미지너리 축에서 뭐 a, b를 a 플러스 jb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세타로 하고 뭐 r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거든. 복수평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 이렇게 뭐 복소수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내가 뭐 앞으로 얘기할 거야. 이거 얘기할 건데 혹시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복소수에서 얘기를 하면서 복소수를 얘기하면은 익스포넨셜의 j 세타 이걸 나타내면은 뭘 떠올려야 된다고 이게 원을 떠올려야 된다. 원을 떠올려야 된다. 원을. 이 세타는 그 익스포넨셜 요 세타는 x축으로부터 얼만큼 세타가 떨어지냐 요 지점을 나타낸다고. 요 지점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세타 요 2파이 세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예요. 이거랑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델타 t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펑션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익스포넨셜 j2파이 ft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 이 뭐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있어. 등속 원운동. 뭐 실제로는 우리가 뭐 지금 태양이나 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거랑 뭐 달이 이렇게 뭐 우리 지구를 돌아가는 거랑 이게 다 타원형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거의 뭐 사실은 그거거든. 등속 원운동이거든. 그 원운동하고 비슷해. 그다음 우리가 뭐 이 뭐냐 이게 수력 발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모터 돌려서 뭐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 모터가 돌아가잖아. 모터가 결국 어떻게 돼? 등속 원운동 하는 거야 이게. 원운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원이라는 거 원의 방정식을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배웠잖아. 이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한테. 이렇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 할 때 이 반지름이 r이라 하면은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이거 원이라는 걸 나타낼 수는 있는데 원이라는 거 이거 정지된 원은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내면은 정지된 원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원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간다든지 발전기가 돌아간다든지 그걸 나타낼 수가 없다고. 시간이 움직이면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t가 이 원이 이렇게 빙빙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고. 이게 정지된 원만 나타낼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정지된 원이 아니라 움직이는 원 움직이는 원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소수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복소수 움직이는 원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렇게 하면은 이때 뭐 쉽게 하려면은 f가 일단 1이라 합시다. f가 1일 때 이 f가 주파수가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t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j 2파이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이거? 한병근 네. 익스포넨셜 j 2파이 t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코사인 세타에 그 원래 J 사인 익스포넨셜 세타. j의 세타라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돼? 코사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응. J 사인 세타. 그렇지. 사인 세타니까 이 세타 대신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2파이 ft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2파이 ft 2파이 ft 더하기 j 플러스 J 사인 사인을 2파이 ft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f가 1일 때 그러니까 이 f가 1이라고 하니까 이걸 1은 지워야 되겠네 이게. 잠깐만. f가 1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t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 좌표를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봅시다. 이게 드디어 움직이는 원을 표시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은 t가 0일 때 봅시다. t가 0이다. t가 0이다. 여기서 이건 제우고 t가 0이다. 그러면 t가 0이다. 어떻게 돼? 그러면 익스포넨셜 j의 0이 된다고. 익스포넨셜 j의 0은 뭐가 돼? 코사인 2파이 t 코사인 제로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로 이렇게 된다고. 제로.
제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코사인 0은 뭐야? 1이고 사인 제로는 뭐야 돼요? j 곱하기 0 이게 1이 된다고. 1 1,0이 된다고. 1,0 j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얼 축이고 이제 이미지널 축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0 요 점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t가 좀 흘렸어. 그래서 t가 이게 4분의 1초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t가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가 된다고. 2분의 파이.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돼? 아유, 이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j의 사인 2분의 파이 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야?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거든. 그럼 j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0 플러스 j에다가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0,1이 된다고. 이거는 0,1. 이거는 좌표로 표시하면 1,0이고 이거는 0,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서 여기로 온 거지. 여기는 이게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올라와서 t가 2분의 1이다. 2분의 1 되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가 되지. 2분의 파이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는 4분의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이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 요 지점이 된다. 요 지점.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아니 t가 2분의 3일 때부터 해야 됩니다. t가 4분의 3일 때, 그러면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요 지점이 된다고. 요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가 1이 되면은 t가 1이 되면 한 바퀴 돌아온 거지. 그럼 익스포넨셜 j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2파이가 되는데 2파이. 이거는 또 다시 1이 돼. 1. 그러니까 1에 0, 1,0 이렇게 된다. 요게 t가 0일 때 t가 1일 때 t가 0일 때 t가 4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t가 4분의 3일 때 t가 1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해 보면 물론 중간값들도 다 연결해 보면 여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됐다 이 왔다 갔다 이거 딱 한 바퀴 딱 돈다고. 이게 한 바퀴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원을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 이걸로는 움직이는 원을 표현할 수 없어. 정지된 원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근데 정지된 건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없거든.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 양이 중요하다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원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모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발전기 같은 거를 우리가 뭐 하려면은 전기도 지금 뭐 60Hz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다 표시하려면은 움직이는 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물론 이게 F가 1인 경우, 주파수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일주일에 한 바퀴 도는 걸로 되는데, 이제 뭐 이게 뭐 100이다, F가 1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00번 도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응용 수학에서는 요걸 이제 뭐 주파수라는 개념이 뭐 컴플렉스 넘버에서 이미 나왔지만은 요걸 확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루냐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되는데, 응용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응용 수학에서는 응용 수학에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네 가지를 다룰 거야. 네 가지. 여기서 다루는 게 크게 보면 네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호가 뭐냐. 신호.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호민 시스템이라고 있거든. 신호가 뭔가. 신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정보를 가진 어떤 뭐 물리량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 신호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뭐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신호를 타임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주파수라는 관점. 갈로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 시간이라는 관점. 주파수라는 관점에서 이걸 할 거라고.
관점에서 이제 신호를 분석할 거야. 그 신호를 뭐 분석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신호를 다룰 거야. 그래서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타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뭐 continuous time이라는 게 있어. continuous tim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모를 텐데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컴퓨터나 이런 데 쓰는데 디지털이라고 그러잖아. 디지털 컴퓨터를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좀 MP3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 뭐 끼고 다니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뭐 이거 다 지금 디지털이야. 뭐 아날로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컨티뉴어스 타임. 근데 뭐 세상에 존재하는 거 이거는 컨티뉴어스는 존재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 디스크리트 타임.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뭐 PC나 뭐 아니면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세상들이지. 거기 이제 거기에 저장하려면 뭔가 처리를 하려면은 다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그다음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타임이 아니 컨티뉴어스 프리퀀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있는데 뭐 요 얘기는 뭐 일단 주파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가서 얘기합시다. 하여튼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신호라는 걸 다룰 때 대표 선수들이 있거든. 대표 선수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이런 거 할 때 몇 개 배우기는 배웠는데 뭐 유닛 스텝 펑션 뭐 이런 것도 배웠긴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 대표 선수로 첫 번째 이 델타 펑션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 델타 펑션이 굉장히 중요해. 델타 펑션. 이게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연결해주는 그런 펑션이야, 델타. 이걸 이름을 델타라고 그래. 이 그리스 문자인데, 그리스 문자. 이게 델타라고 읽어, 델타. 델타 펑션이라고 그래서.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펄스 펑션. 델타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펄스. 그리스 문자인데, 델타. 뭐 그리스,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X, Y, Z 뭐 이런 거 가져오듯이 가져와야 되는데, 뭐 수학이 사실 뭐 동양에서 발전한 건 아무도 없고 다 서양에서 다 하다 보니까 걔네 이제 문자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제 뭐 안 쓰는 것들 중에 뭐 쓰는 거 없냐 해서 찾아보니까 그리스 문자들이 지금 거의 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델타 뭐 이런 거 막 가져 쓰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SNR 이런 것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게 그다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익스포넨셜 JA 2파이 FT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주파수를 나타내는 펑션이니까. 주파수를 나타내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신호거든.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뭐 코사인 사인도 되는데 코사인 사인보다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내가 주로 얘기할 거야, 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주파수를 나타내는 신호이고 신호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렉탱귤러 펄스라는 게 있어. 렉탱귤러.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렉탱귤러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주로 이제 이 디지털 펄스를 얘기할 때 디지털 펄스를 얘기할 때 이 렉탱귤러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도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고 네 번째로 이제 뭐 이거는 뭐 싱크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싱크 펑션은 사실은 뭐 풀의 트랜스폼이 나와야지 이게 뭐 하여튼 페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지금 얘기해봤자 안 되고,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 수업이 어떻게 이 네 가지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쭉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로 시스템에 대해서, 시노미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 뭐냐? 이것도 뭐 사실 굉장히 어려워. 시스템이 뭐냐? 뭐 사랑이 뭐냐? 인생이 뭐냐? 뭐 이렇게 뭐 정의에 대해서 내리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은 시스템은 뭐냐 하면은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그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어. 뭐 여기 내가 알고 싶어. 뭐 블랙홀이 뭔가. 그다음에 인간은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다음에 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코로나가 뭐 이 전 세계에 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뭐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시스템이라는 게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야. 그 무엇인가를 이걸 알고 싶어. 이걸 알고 싶다고. 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인간이 모르는 알고 싶다고.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걸 뭐 제일 쉬운 거는 이걸 뜯어보면은 뭐 알 수도 있지. 뭐 뜯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이 안에 들어보니까 뭐 이 안에 뜯어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 RLC 회로가 이렇게 들어있더라. 이게 V에서. 그럼 이거 뭐 그냥 RLC 회로 2차 미분방정식 풀면은 이게 알게 되겠네. 이거는. 이거 뜯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굉장히 쉽네. 응.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간단한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저기 누구냐 테슬라 그에서 뭐 무슨 그 회장이 뭐 인간 두뇌 뭐 돼지 두뇌인가 돼지의 뇌에 뭐 칩을 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도대체 인간의 뇌하고 그 칩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할 건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냥 그 시퀀스만 아는 거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뉴런들이 뭐 무슨 뭐 물질들을 막 이렇게 뭐 분비하면서 이 어떻게 내가 이 뭔가 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본다는 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잘 모른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올 때 늘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인데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고 하는가 하는 거야. 어떻게 알려고 하냐면은 이걸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인풋을 넣어보고 인풋을 뭐 인풋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풋이야. 내가 선택해서 인풋을 아무거나 넣어보고 아무거나 한 거 아니고 뭐 그게 맞게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뭔가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요 관계 아웃풋을 측정하면 되잖아.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 이 관계에 의해서 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인풋과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나오면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서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야. 설명.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요런 관계. 그러니까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을 측정해서 이렇게 본다. 요런 것들을 이게 뭐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시스템적 어프로치라고 해요.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접근. 오케이. 근데 복잡한 거 되면은 아까 내가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뭐 RLC 회로 이런 것들 뭐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다음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 몇 개까지는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뭐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뭐 피드백 들어가더라도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100만 개 들어간다. 뭐
200만 개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 그거 모른다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는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요게 요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우리가. 그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MRI도 찍어보고 뭐 신호도 한번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측정하는 거야. 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걸 저장을 하고 기억을 저장을 하고 하는 걸 잘 모르거든. 아직까지 여전히 몰라 우리는. 응? 그걸 밝혀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밝혀내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어. 그런 거 밝혀내면은 지금 뭐 이런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시스템이 뭐냐 이런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이렇게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교육 시스템이 뭐 이상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걸 교육 시스템이 뭐냐 도대체 교육이 뭐냐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각각 개인들 고3들하고 고1 뭐 고2 중3 뭐 이런 학생들만 다 모은다고 이게 다 알 수가 있어. 그럼 모른다고. 학부모나 뭐 선생이나 뭐 학교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온갖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 욕망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실적으로. 그거 모르니까 인풋을 한 번씩 변화시켜 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시를 뭐 늘려봤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뭐 어떻게 넣어봤다가 계속 이제 인풋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인풋 내가 가지고 그러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야. 실제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앞으로 이제 얘기를 내가 뭐 주구장창 할 텐데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하여튼 요런 거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에요, 노력. 근데 이걸 이제 뭐 무조건 인풋 넣어보고 아웃풋 나와보고 이걸 측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자과에서 하는 건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하려면은 리니어한지 아까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 아까 선형대수 할 때 나오잖아. 리니어한지 리니어한지 시스템이 리니어한지 이걸 잘 모를 때 우리가 이제 리니어한지를 먼저 측정을 해야 돼. 그 리니어한지 뭐냐, 리니어한 게 도대체 뭐냐 또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건 들어가서 합시다.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한지, 타임 인베리언트. 인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인베리언트. 안 변한다는 거야. 시간이 안 변한다는 얘기야. 시간에 안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시간이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LTI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Linear End Time Invariant, LTI.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나한테 이제 얘기를 들을 얘기인데 LTI 시스템. LTI. 그래서 LTI,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면은 우리가 이 아웃풋을 예측할 수가 있어. 이 뭐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LTI 시스템이면 어떤 걸 이제 측정을 먼저 해봐야 돼. 이게 리니어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먼저 해봐가지고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아웃풋 예측 또는 계산 예측이나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LTI 시스템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넌리니어다. 넌리니어나 오를 타임 베링 타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웃풋을 예측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아웃풋을 예측이 안 된다고. 예측이 안 돼. 뭐 지금 뭐 제도 저 밑에 뭐 이렇게 태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으면 그 태풍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태풍은 LTI가 아니라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 예측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슈퍼컴퓨터를 갖다 넣어도 이게 불가능해. 이게 계산을 안 된다고. 계산 자체가 안 돼. 아예 그냥. 그러니까 뭐 좋은 뭐 모형이 있어가지고 그게 대충 뭐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이게 뭐 어디를 지난다, 몇 시에 대전을 지난다, 서울을 지난다 이런 걸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LTI라는 거 시스템이 나오면은 LTI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여기에서 뭐 또 다른 개념으로 LTI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컨볼루션이라는 거.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텐데 컨볼루션 이렇게 적어 컨볼루션. 컨볼루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내가 얘기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리니어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시스템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이거보다 좀 약간 시스템에서 좀 약간 그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뭐 코절하냐 라는 말이 있어도 코절. 그럼 이게 인과성이 있느냐? 코절이 코즈 앤 임팩트. 코즈가 이제 형용사형이지. 코즈가 이게 원인이죠, 원인. 원인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이야. 원인이 있냐? 코절하냐? 코절한 시스템이냐? 원인이 있냐? 뭐 이런 말인데, 코절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간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에서 코절하냐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느냐, 를 물어보는 게 시간의 흐름을. 우리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거든.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어. 뭐 타임머신 뭐 이런 뭐 SF 영화로 뭐 많이 나오긴 한데 뭐 그런 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과거로 갈 수 있으면은 뭐 떼부자 되지. 어. 근데 뭐 그걸 거꾸로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개념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하여튼 코절하냐는 건 대부분 다 그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테이블하냐,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스테이블하냐, 안정화돼 있느냐 이 말이야. 네, 돼 있냐 하는 건데 스테이블하냐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게 핸드폰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잖아. 그러면 이거 안정화돼 있다고 할 수 있지. 스테이블하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건 그런 기계과에서 말하는 그런 스테빌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건물이 뭐 얼마나 안정돼 있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전자과에서 스테이블 하냐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BIBO하고 똑같아. BIBO. BIBO는 뭐냐면은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인풋을 바운드하게 넣었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연관되는 거야. 바운드하게 인풋을 넣었을 때 바운드한 아웃풋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걸 만족하면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뭐, 그렇고 하여튼 이거까지가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신호하고 시스템 요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번 응용수학을 배우고 나서 뭘 배웠냐 물어보면은 그래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다. 주파수 내가 이 세상을 주파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틀리지 않아. 이제 잘 배운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주파수라는 게 뭐 알겠지만은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 1초에
얼마나 떨리느냐. 얼마나 흔들리냐 하는 정도거든. 일초에 몇 번 흔들리냐 하는 정도야. 그게 뭐 주파수가 100이다. 주파수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일초에 한 번 흔들린다는 게 일초에 한 번 주기 함수를 취한다는 거고, 초당 한 번이고, F가 100이다 라는 말은 100번 흔들린다는 거야. 100번 왔다 갔다 한다고. 초당. 뭐 그 말이야. 주파수가. 이게 뭐 개념은 굉장히 쉽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 이게 뭐 2차원, 우리가 3차원을 잘 못하니까 2차원을 많이 했는데, 2차원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볼트를 본다, 커런트를 본다, 뭐 그다음 파워를 본다, 뭐 에너지를 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그래프의 X축이 뭐였는 줄 알아? 혹시 기억나? X축. 최연석. 네. X축을 우리가 뭐로 잡았었어? X축. X축을 V로 잡았습니다. 어? 그건 Y고, Y.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네. 최주영. 네, 우리 X축 뭐 잡았었어?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야, 이거 X축. 우리가 지금까지 뭐 V, I 이거 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X축은 그걸로 잡았어.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거. 뭐야? T야, 타임. 시간. 그렇지. 시간이지, 시간.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X축을 뭐로 잡았냐면은 T로 잡았다고. T로 잡는다. 그럼 X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X축. Y축이라는 건 뭐고 X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X축. Y축은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야, 이게. Y축은 내가 보고 싶은 대상. 대상이라고. 볼트를 보느냐, 커런트를 보느냐, I를 보느냐, 파워를 보느냐, 에너지를 보느냐. 우리 전자과에서 이렇게 보고,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주로 S, 뭐 이렇게 뭐 거리, 뭐 그 다음에 뭐 속도 V, 뭐 가속도 A, 뭐 이런 거 많이 봤지.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어.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봤겠네. 에너지. 이런 거 많이 봤겠네. 이런 거 많이 봤어. 보고 싶은데 Y축이라는 건 Y축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보고 싶은 대상이라고. 그 대상. 그럼 X축은 도대체 뭐냐? X축 잡는 거. X축은 뭐냐? X축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관점이요. 관점이라고. 그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은 대상을 보느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은 하여튼 뭐 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VT가 볼테지가 뭐 이렇게 흘렀다.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 지금 무슨 말이야, 이 도대체? 볼테지가 이렇게 됐다. 막 플럭추에이션이 막 생겼다. 이 무슨 말이야? 볼테지가 어떤 회로에 내가 볼트를 측정해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볼트를 어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야. 시간이라는 관점.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뭐 내가 뭐 예로 이제 뭐 말이 들지만은 내가 어떤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내 평가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면접을 보러 갔다. 뭐 삼성전자에 면접 보러 갔다 생각합시다. 그 여러분들을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잘하네 라고 평가를 하려면은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될 거야.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관점 뭐 공부를 잘하네, 얘가 성실하네, 열정이 있네, 그런 관점에서 볼 거 아니야.
영어를 잘하네. 그런 관점. 그거 다 관점이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A라는 학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점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포트폴리오도 뭐 만들어 본 것도 있어야 되고, 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니까 내가 그걸 대비하는 거라고. 대비하는 거라고. 그런데 전자과에서는 지금 보면 전자공학에서는 이게 X축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모든 게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다 봤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봤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생이 이거 성적은 보니까 굉장히 잘해서 공부는 잘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말을 해보니까 말을 잘 못해.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 면접 붙기 힘들거든. 그 관점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학생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일하려면은 뭐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뭔가 정보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을 해보니까 영 아니더라라고 하면은 그 학생하고 뭐 별로 이 학생 뭐 굳이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걸, 요 주파수라는 걸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게 시간이라는 관점밖에 안 봤는데 이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좋잖아. 내가 A라는 학생을 뭐 영어라는 관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점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뭐 또 뭐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느냐, 다른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냐,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발표를 잘하느냐 이런 관점, 수많은 관점들을 해서 봐야지 그 학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다고. 그 학생에 대해서. 안 그러면 알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좋다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자과에서는 보고 싶은 대상은 뭐 볼트나 커런트나 파워나 에너지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네 가지가 거의 뭐 거의 다인데 이 보고 싶은 대상이 요 한 네 가지 정도인데 이 관점은 왜 안 움직여 잠깐만 이게 좀 뭐 좀 안 돼가지고 내가 뭐 고쳤는데 안 되네. 이제 됐다. 그래. 이 보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이 시간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다른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발견한 거는 이 주파수밖에 없어. 시간 아니면 주파수야. 주파수에서 뭔가를 보는 거야. 그 여러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다른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은 뭐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보는 관점을 그렇다고 신호를 뭐 영어 잘하는 관점에서 볼 수는 없잖아. 신호가 얼마나 뭐 열정이 있느냐 뭐 그 관점 볼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아니 이 볼트가 커런트가 뭐 파워나 에너지가 얼마나 뭐 이렇게 사회생활에 좋으냐 뭐 이런 거 관점을 볼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한 두 가지 관점, 이 관점을 더하는 게 이 주파수가 중요한 게 결국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더 시간이라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파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확장하는 거지. 확장. 그래서 이 되는 건데 요걸 하려면은 이 주파수라는 게 몇 번 흔들리냐는 정도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대부분 다 뭐 VT나 커런트 IT나 뭐 파워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거가 여기에서 이 주파수를 알기가 어렵다고. 힘들다. 알기가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볼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 그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푸리에라는 사람이 찾아냈어. 푸리에. 아까 뭐 우리가 이거 할 때 얘기했는데 이 라플라스도 사람 이름이거든. 이거 라플라스 변환. 사람 이름이야. 라플라스가 만든 무슨 변환인데 여기에 이제 푸리에라는 사람이 주파수를 알기 힘든데 푸리에라는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도록 뭔가를 발견했어. 수식으로. 뭐 바로 볼 수는 없고 수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이제
풀이의 시리즈하고 급수, 풀이의 급수라는 거하고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급수라는 건 주로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비주기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 주기함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할 수도 있어. 뭐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거의 다 되고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다 돼. 뭐 굉장히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이 풀이의 변환이 비주기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알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 하고 나면은 이거 풀이의 변환이 결국 라플라스 변환하고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샘플링이라는 거. 샘플링이라는 거 뭐 뽑아낸다 이 말이야. 뭐 뽑아낸다 이 말이잖아.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여보세요 얘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타임축 우리 주로 다루는 게 타임축이니까 타임축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0101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뽑아내야 된다고. 일단 시간축에서 이렇게 몇 개 뽑아내야 되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면은 처음에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퀀타이제이션 그걸 잘라내야 돼. 잘라내. 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제 요걸 할 텐데 뭐 하여튼 거기에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이거 지금 얘기해봤자 이거 너무 뭐 복잡하겠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거 크게 보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크게 응? 우리가 크게 요거 외워야 돼. 우리가 응용수학에서 뭐 배운다고? 물어봐야 돼. 이진명. 예, 교수님. 우리 응용수학에서 배우는 네 가지 얘기해봐. 크게 보면은 뭐 어떤 네 가지 배운다고? 라플라스랑 응용수학이요? 응용수학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시스템 거. 신호랑 뭐, 이거 다 적어놨네. 지금 다 보이네 이거. 예, 뭐야? 신호랑 뭐? 시스템이랑 그래. 그 다음에 주파수랑 예, 샘플링 배웁니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절대 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네 가지가 지도야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는지 큰 그림이라고. 이 전체 이 4학점짜리 이 과목에 대한 이 큰 그림이 신호가 뭐냐? 시스템이 뭐냐? 주파수가 뭐냐? 샘플링이 뭐냐? 이 네 가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이 과목을 잘 들은 거라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네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얘기 그다음 여기 신호 중에는 이렇게 델타 펑션이 있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고 렉탱귤러 펄스가 있고 싱크 펑션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라고. 그 시스템에도 리니어가 있고 타임 베리언트가 있고 그다음 코젤이 있고 스테이블하다는 게 있다. 요런 것도 그 다음 문제라고. 주파수가 있고 샘플링이 있다. 요것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신호가 무엇인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주파수가 뭔지, 샘플링이 뭔지, 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결국은 이 4학점짜리 이 과목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큰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매 수업 시간마다 숙제를 내주는데 이거 오늘도 숙제 있어 숙제.
숙제를 내주는데 오늘 한 거 있잖아. 요걸 쭉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페이지 여기서부터 내가 전자수학에서 뭐 배웠고 전자수학이 한 4가지 정도 하고 응용수학에서 우리가 배울 거 요 네 가지 여기 대해서 뭐 단어만 탁탁 적지 말고 이게 좀 정리해서 해보라고 자기가 정리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뭐 풀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한 정리야.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뭐 답만 적지 말고 그냥 이름만 탁탁 적어가지고 뭐 응용수학에서 뭐 하고 전자수학은 그냥 정리만 하면 되고 응용수학에서 배울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배울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한테 보내. 나한테 어디를 보내냐면 mcju 골뱅이하고 kokmin 국민.h.kr 내가 내 이름이 주민철이잖아. 그래서 민철주 mcju 이렇게 돼. mcju 민철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내고 이 보낼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냐면은 요 갈로 열고 요 제목에 이메일 제목에 이메일을 보내는데 제목에 응용수학이라고 대괄호 하고 그 다음에 뭐 숙제 0902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주민철 하고 뭐 학번 이렇게 적네 2016 뭐 1311 뭐 이렇게 뭐 적어서 이렇게 해서 안에는 그 이 자기가 적은 걸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아이패드로 정리해서 바로 파일로 보낼 수 있잖아.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요즘은 뭐 이걸 PDF로 다 바꿔주더라고. PDF로 변환하는 그 앱이 있나 봐. 변환. 나도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지 말고 PDF로 변환해서 뭐 나한테 해서 이 파일 첨부를 해서 변환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숙제 듀는 내가 매 시간마다 거의 낼 텐데 판서도 올려줄 거야. 이것도 올려줄 거야. 하여튼 이것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강의한 것도 저기 유튜브에도 올릴 거야. 유튜브 그 주소도 내가 그 가상 강의실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 보고 그래서 하는데 이 듀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숙제 내준 그 다음 날 9월 3일 밤 12시까지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4시간 하고 한 10시간 정도 남았네. 10시간 정도. 24시간 하고 10시간, 34시간 정도 남았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면은 딜레이가 아니고, 지각은 아니고, 하여튼 딜레이 아니고, 그때까지 일단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양식은 따로는 없어. 오늘 내가 한 거 그냥 그대로 정하기 싫으면 내가 오늘 적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페이지 있잖아. 이게 페이지 오늘 몇 페이지야?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이게 4페이지네. 이게 페이지 예를 들어 페이지 4 페이지 5에 적어놓은 거 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배운 거 이거 페이지 4랑 5에 이거 그냥 그대로 뺏겨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은데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있는 거 이게 전자수학은 페이지 3에 나오겠네. 페이지 2가 나오나? 페이지 2. 이건 페이지 2에 나오니까 전자수학에 했던 거는 페이지 2고 뭐 응용수학이나 요 했던 거는 페이지 2고 여기 나오는 거 이게 좀 그냥 정 안 되면은 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그냥 그대로 베껴서 내도 괜찮아. 근데 웬만하면 베끼지 말고 베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해야 돼.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저기 이 수업이 끝나고 아마
그 매트랩 실습이 있는데 매트랩 실습. 매트랩 실습이 있는데 지금 매트랩이 일단 깔려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아마 매트랩을 깔아야 될 텐데 이거 어디서 까냐 하면은 나도 이걸 지금 매트랩을 실습을 해야 되는데 매트랩 실습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매트랩을 깔아야 돼. 매트랩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설치를 하는데 뭐 PC나 노트북 있어야 돼. 근데 뭐 만약에 집에 PC가 없고 노트북이 없다라고 만약 하면은 뭐 학교에 얘기하면은 빌려주나 봐. 그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하긴 해야 돼. 이거 실습 여기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트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매트랩 설치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여튼 내가 그걸 올려놓을 텐데 잠깐만 나도 이걸 지금 여기서 안 해봐가지고 그 학교에 이 설치하는 게 있어. 아 나도 이 정보통신인가? 저 홈페이지에 제 감이 있는데 잠깐만 내가 좀 한번 보자 한번. 오늘 강의 영상하고 강의 영상도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이 강의 자료 요 내가 적은 거 있잖아요. 노트로 적은 거 요것도 다 올릴 거야. 가상 강의실에 다 올릴 거야. 아니 그 유튜브는 그 주소는 내가 가상 강의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가서 보면 되고 혹시 더 보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요 정보통신 한번 봅시다. 이게 화면 공유를 내가 다시 해서 새로 공유해서 홈페이지 잠깐만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 화면 공유되고 있어 지금? 이 화면 공유되고 있어. 이 화면 나와. 아무나 네. 그래 그래. 그럼 여기에서 요 우리 학교 요 뭐 아무거나 요 들어가서 전용하고 왜 안 돼 이거? 국민의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정보통신처라고 여기 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뭐 쓸데없는 이런 거 많아. 여기 통합 검색 여기 보면 정보통신처 여기 치면은 정보통신처라고 있거든요. 바로 가기 여기 있어. 그럼 이걸 딱 누르면은 이 홈페이지가 여기 나와 이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 요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은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 그러면은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이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 이게 매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 국민대 계정이 있어야 되고 국민대 계정은 당연히 다 있어야지. 뭐 지금 이게 있으니까 요 설치하는 요 사이트에 따라서 아니 사이트가 아니라 요 포트 사이트 접속해서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이걸 일단 설치를 해서 뭐 오늘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합시다. 뭐 지금 이거 뭐 설치 지금 해도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요 매트랩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해보고 오늘 요 매트랩 실습은 뭐 다음에 내가 뭐 만약 시간이 되면은 뭐 내가 그 뭐 자료를 유튜브에 그냥 바로 올릴 테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 나갈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 진도도 하나도 안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가상 강의실에 내가 강의 자료를 올릴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 수업에 들어올 때는 줌 강의로 그 실시간으로 수업할 거야. 그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고 뭐 만약에 뭐 아이패드가 있으면은 뭐 프린트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그 다음에 연습장하고 늘 같이 동시에 가지고 와서 내가 뭐 하는 얘기 좀 적으면서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웬만하면 좀 포기 안 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면은 뭐 사실 좋은 기회잖아 이거. 뭐 유튜브 아니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뭐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유튜브까지 올려서 하니까 내가 보니까 지난 학기 내가 수업해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뭐 더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내가 보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다시 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클리어하게 다 보이고 되니까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고 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업할 텐데 오늘 그 3시부터 하는 그 매트랩 실습은 안 하는 거야. 오늘은 안 하고 내가 다음에 한번 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뭐 보충을 보강을 하든지 뭐 하여튼 할 테니까 오늘은 지금 진도 나간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렇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그 강의 자료를 아니 그 다운로드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다른 뭐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질문 얘기하고 아니면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면은 뭐 마칩시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